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아이 콘택트 시어머니와 러시아 우리 며느리와의 갈등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캡처를 한 100개를 떴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간단히 들려주고 저희 어머니가 저랑 같이 시청을 하면서 봤던 리액션들을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없는 한국 시집살이. 처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부부 방문을 벌컥벌컥 엽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약간 간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불까지 걷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라면을 후루룩 먹는데 그 러시아 며느리한테는 그게 쩝쩝 소리가 좀 짜증나나 봐요. 왜냐면 러시아 문화에서는 이 쩝쩝 소리가 조금 안 좋은 행위로 비춰지나 봐요. 스트레스 받아 진짜 화가 나라고 부모님한테 일단 반말합니다. 친엄마처럼. 그래서 뭐 그런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거는 뭐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쩝쩝대지 말라니 그게 갑자기 고쳐지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분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분가를 하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특집인데요. 바로 아이 컨택트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너희 분가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평화 유지군을 자처한 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원래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평화 유지군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상민이 얘기합니다. 러시아 여자는 달리는 말도 멈춰 세우고 불타는 집에도 뛰어든다. 그만큼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러시아 사람들이다라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집에 있으면 항상 눈치 보이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분가는 절대 안 된다. 시아버지도 분가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아내가 안 된다니까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약간 약한 시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남편은 깨갱하고 있고 며느리가 아이 컨택을 하다가 우리 시아버지를 바라보는데 시아버지는 시선을 회피합니다. 힘이 없어도 미안하다고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어머니. 그래서 시어머니와 아이 컨택을 하자 눈빛이 탁 돌변합니다. 그래서 2차 분가 전쟁의 시작이 아이 컨택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대화로 시작이 되는데요. 분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묻는 시어머니에게 나는 분가를 하고 싶다. 우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게 굉장히 저는 불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문화를 다 잊어버리고 생활 방식까지 바꿔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반대로 생각한다. 너의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주고 남편한테 말할 때도 조금 오빠 이렇게 해, 오빠 명령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귀엽게 애교를 섞어서 좀 해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100번을 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말투 지적을 평소에 많이 받았나봐요. 러시아 사람이라 자기는 기본적으로 말투가 강하다. 근데 좀 이게 방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말투가 조금 세긴 해요. 근데 이게 막 기분 나쁠 정도로 세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말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처럼 말투가 강해, 원래 말투가 싸우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밖에서도 그런데 집에서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다. 나는 사람들이 애교 부릴 때 짜증난다. 애교를 보는 것조차도 싫어한다. 그래서 하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고 어머니가 요청하지만 왜 가면 쓴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냐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이 며느리가 굉장히 말이 똑 부러져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얘기하는 게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엔 집에서 연기를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인데 왜 하는 척 연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잔소리하는 건 널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딸 같은 며느리 하지만 며느리는 며느리죠. 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친자식처럼 생각하니 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 학원 가서 선배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신경 써야 돼. 학원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내 얼굴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신경 써야 돼. 어떤 모션 쓰는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신경 써야 돼. 다 안 맞아서 그냥 집에 와서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집에 와서도 어머니 눈치, 아버님 눈치 보면서 신경 써야 된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빠한테 말하는지 신경 써야 돼. 말 무슨 톤으로 하는지 신경 써야 돼. 무슨 부법 쓰는지 신경 써야 돼. 애교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신경 써야 돼. 그걸 집까지 온전한 나로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집은 온전히 내가 나 된 공간으로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에게 지금 이런 공간이 아니다 라고 어필을 합니다. 밖에서도 실수할까봐 그러지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집에서만큼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사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자기가 그래서 같이 살기 싫으니까 분가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남편한테 좀 얘기 좀 부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문화도 다르고 세대 차이도 있으니까 라면서 되게 발을 살짝만 담굽니다. 발을 잘 안 담궈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래서 집에서도 예의 차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인사도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마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같이 살면 다 불편하다고 극단적으로 다시 받아칩니다.
아 왜 자식들을 놓고 볼까 옆에다가. 집이 나가겠다면 나와 살아야지. 아니 나가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내보내줘야지. 당연하지. 밥 같이 먹는 것도 불편하다. 아버지께서 우리도 소리 안 내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쩝쩝 소리 나면은 사실 러시아에서는 돼지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뭐 돼지들이 막 이렇게 쩝쩝하게 먹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쩝쩝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부모님과 다 이제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얘기하는데 아이는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냐. 지금은 낳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키워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낳을 생각이 없다. 만약 아기가 생기면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생각 없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기는 한 10년 이후야. 그러면 10년은 같이 살았어도 그 뒤에 아기 낳았다고 같이 산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아, 며느리가 오지게 똑부러지고 똑똑합니다. 이런 며느리를 여우 같은 며느리라고 하죠. 사실 곰 같은 며느리보다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똑부러진 며느리가 좋다라는 저희 어머니의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꾸 한마디 못하고 KO 당한 우리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푸시를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사생활까지 간섭받는 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가는 무슨 돈으로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반격의 카드를 마지막으로 돈으로 꺼내듭니다. 가능하면 싼 방을 찾아서 구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고생을 안 시키고 싶다. 우리 며느리 샤샤가 지금 부모님 마음 편하고 우리는 불편한 걸 원하는 거냐.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편한데 부모님 마음 불편해지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불편하라고 나간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강력하게 울분을 토해내면서 아예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장면이 나오다가 시어머니가 이 장면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게스트도 놀라고 샤샤 미안해라고 사과를 합니다. 아버니도 귀를 의심하고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어 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정식적으로 사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나한테 딸이야. 나는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반을 양보하고 샤샤가 반을 양보하고 절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그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쓰는데 시어머니가 너희가 조금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3년만 더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3년 제가 본방을 보면서 엄마 같이 피드백했던 영상을 한번 첨부합니다. 말이 안 되는 3개월도 힘든데 3년을 버티라고?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아니 저렇게 젊으면서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해? 아, 쿨하게 가볍게 다 해줘야지. 저 여자는 너무 아파버려. 순간적으로 있잖아. 저 감정이 넘어가잖아. 너무 아파버려. 그리고 잘못하면 쟤하고 살 수도 없어. 남편하고도 살 수 없고 가정 시부모하고도 의견해갖고 못 사는 그런 현상이 돼버린단 말이야. 저런 상태에서는. 근데 얘는 참 됐다. 여자가? 쟤는 너무 당돌한 것도 있는데 너무도 현실적으로 할 말 다 하면서 얘가 그래도 마음이 되네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3년을 동거하자는 건데 고민을 하러 상의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손을 잡더니 결국에는 어머니를 저버립니다.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부모님이고요. 저는 이 뒤돌아설 때 이 장면은 언제나 봐도 참 안타깝고 짠한 것 같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샤샤. 샤샤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너무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심 어린 사과에 흔들렸던 샤샤. 우리랑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다. 그게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샤가 아주 똑부러지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죠. 심각하게 분가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뷰가 마치는데 인터뷰가 하는 거를 지켜보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바로 와서 안기더니 이제 당장 나가겠다고 거절한 거 아니다. 상의 없이 3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랬던 거다. 그리고 상의해서 기간을 결정하려고 나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안아주는데 가정이 또 이렇게 보면은 방송인가 싶기도 하고 방송용 싸움이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화목한데 어쨌든 포옹으로 종결된 분가 전쟁이었습니다. 백발백중 서로가 각자 살아야지. 왜 그러냐면 신혼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신혼을 중요한데 신혼의 그 저기를
부모하고 저기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니네 평생 사는데 그런 저기를 정말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거야 평생. 이렇게 오늘은 러시아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간중간 저희 어머니의 의견을 넣었는데 저도 어머니의 의견과 매우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신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혼이든 뭐든 결혼을 해야긴 연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